네, 김건종 박사님 그동안에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뵈서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비드가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뭐 다 끝났다 그래서 팬데믹을 선언하기도 하고 마스크 사용하는 거를 이제 해제시키게 됐는데요. 그렇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인 커뮤니티에서 코비드19 환자는 전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가요? 예, 우선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가 이제 5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음. 코비드 컨트롤에서 해결됐다, 벗어났다 이렇게 발표가 있어서 모든 분들이 참 여유가 있고 전과 같은 생활을 거의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 반갑죠. 음. 우리가 2010 그때가 2012년 1월 달 기준으로 했을 진짜 2022년 1월 달에 가장 네. 피크였다가 네. 그때는 뭐 케이스가 7일 동안에 14,000명 정도 나왔다가 지금은 네. 많이 바뀌어서 일주일에 케이스가 뭐한 160명 정도 이렇게 나와요, 일주일에. 그게 네. 최근 데이터예요. 그래도 다행히 사망률은 그 중에서 3명 정도니까 완전히 음. 좋아졌죠. 예. 그렇지만은 우리 주위에 항상 지금 같이 생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많이 염려를 하게 되는데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 이게 발표되지 않은 개인적인 테스트에서 양성 나온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네. 같은 경우는 오피스에 이렇게 집에서 테스트했을 때 양성으로 나왔다 이런 분들이 많이 줄긴 줄었지만 거의 네. 일주일에 전에 비해서 한 20%는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네. 질병에 걸리지 않게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20% 정도라고 하면은 몇 명인가요? 몇 명쯤 되나요? 글쎄, 요즘에는 통계 내는 방법이 전에랑 달라서 네. 지금은 한 10만 명당 워싱턴 주를 봤을 때 10만 명당 한 16명이 예. 걸린다고 보고요. 그 중에 네. 10%가 네. 입원을 한다라고 봐요. 그리고 네. 사망률은 굉장히 적지만은 하여튼 네. 그것도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가급적이면은 그런 조건에 이렇게 에, 염증 감염이 되지 않는 거를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보겠어요. 얼마 전에요. 한미동맹 70 주년 그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오신 한 교수님이 손주 생일을 맞이해서 손주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손주가 머리를 자르러 갔던 곳에서 아는 친구가 약간 좀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손주가 코비드에 걸려왔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생일 파티를 집에서 야외에서 함께 하셔서 혹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해를 끼칠까 봐 굉장히 조심하셨는데 잠복 기간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았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요즘 새롭게 변이된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소개 좀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어 아무리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걸리면 또 위험하니까 어린아이들도 예방법을 좀 알려 주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처음에 2019년에 발표된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시점으로 해서 지금은 굉장히 바이러스가 변형이 많이 생겨가지고 예. 그동안에 발표된 게 뭐 BA1, BA4, 5 최근에는 또 BQ 스트랜드 나오고 네. XBB 1.5 네네. 뭐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한 호스트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질병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면서 다음 사람한테 전달될 때는 또 다른 변형이 나와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예를 들은 그런 뭐 한 교수분의 가족의 상황이 됐을 때 그 CDC, 그러니까 질병통제국의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첫 번째로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증상이 있는 날부터 최소한 5일
5일 동안은 격리 생활을 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처음에 코비드 발표됐을 때 너무 심했을 때 사람들이 5일 격리했잖아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5일 격리해서 그때 증상이 없어지고 열도 안 나고 최소한 24시간 동안 열이 안 나는 상태. 그렇다면은 처방전이나 뭐 타이레놀이나 이런 걸 먹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열이 안 나고 증상이 없으면 일반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증상이 없더라도 접촉했을 때는 5일 정도를 지켜보고 그 사이에 테스트를 하고 만약에 테스트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면 그 증상이 시작된 날부터 최소한 5일 동안 격리하는 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증상이 별로 없지만 딴 사람한테 전달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염려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지금 많이 오픈이 돼서 이곳저곳 많이 다니다 보면은 그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감염되지 않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그 부분에서 나중에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본인이 걸렸다 생각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첫 번째로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네. 증상이 없을 경우는 일단 접촉한 후에 격리를 하고 근데 코비드 테스트를 했더라도 그게 감염된 지 그다음 날 했을 때는 증상이 안 나타나요. 그 네. 양성으로 안 나타나요. 네. 그래서 CDC 그 질병통제국에 따르면 한 3일에서 5일 뒤에 테스트를 했을 때 그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어떤 경우는 일찍 테스트했는데 음성인데 마음대로 활동하고 며칠 뒤에 증상이 있어서 테스트했더니 그때 양성이니까 후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접촉한 상태에서는 일반 격리랑 똑같이 하고 네. 최소한도 한 3일에서 5일 뒤에 다시 자기 자가 테스트 킷으로 한 다음에 네. 해서 만약에 증상이 나오면 가정 격리하는 거는 이미 다 아시고요. 바로 여러분들 주치의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런 경우는 주치의 어느 분이라도 지금 오셔서 뵈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아 증상 잘 듣고 네. 치료약을 바로 약국으로 해줘서 네. 제3자가 또 약을 픽업해서 전달해서 5일 동안 먹는 그런 치료제 좋은 약들이 있어요. 그 외에 추가된 약을 여러분 주치의한테 꼭 도움받아서 빨리 치료를 하셔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도 덜 가면 본인도 빨리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가족의 일원이 감염이 됐을 때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접촉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한 방에 가정에서 이렇게 접촉 안 한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네. 자식, 네. 자녀, 손주까지 생활하는 데서는 사실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예. 그렇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이 부부가 한 방에 사는 사람의 경우는 한 사람이 감염되면 두 번째 그 파트너가 감염될 확률은 거의 85%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가족의 한 사람이 감염이 됐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그분 위주로 방을 격리시켜서 하고 음. 음식도 옛날식으로 안에다 전달해 주고 그렇게 네. 하는 게 방법이 좋고 와이프의 경우도 마찬가지 가급적이면은 두 분이 같이 그 양성으로 아직 안 나왔지만 감염 음.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고 가족들하고도 접촉을 다른 방법 요즘에는 폰으로 네. 한 집안에 다 왔다 갔다 다 하잖아요. 네. 아이들 식사로 내려오라고 해도 전화하잖아요. 그런 아. 식으로 해서 음. 전달을 해서 가급적이면 최소한 5일 정도 특히 노인분들과 아이들한테 감염됐을 네. 때는 염려가 되는데 네. 아이들은 그래도 테스트 결과 질병이 걸렸어도 면역력이 그래도 좋은 상태라 음. 노인분들 같이 이렇게 문제를 안 일으켜요. 네.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항상 염려스러우니까 그런 식으로 고리블록 최소한 5일 동안 해서 가족이 증상이 없는가 보고 혹시 네. 염려스러우면 며칠 지나서 자가 음. 테스트 킷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인제 엔데믹이 되면서 뭐 그동안에 방송국에도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별로 안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오시는 것도 그렇고 가까이 있는 거를 이제 좀 예방해야 되니까. 근데 엔데믹이 되면서 모든 모임이 다 활발해지고, 그리고 이제 8월 3일 그 조수미 콘서트가 있어요. 베네로이 홀에서. 그러면은 그 큰 홀에 뭐 2천 몇 명이 큰 홀에서 뭐 1시간 반 이상을 음악회를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마스크를 권유하십니까?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예방을 먼저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바이웰란, 그러니까 이가 백신이 나온 지가 한참 네, 됐어요. 예, 그거는 바로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네,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전에 사용했던 처음에 나용했던 모노바이러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의 25% 정도밖에 커버를 못하지만은 지금 새로 이거는 80%까지 커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네, 그거를 맞으시고요. 그런데 가시려면 특별히 맞으시고요. 감사한 거는 요즘에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 된 분들은 그 맞은 확률이 70% 가까이 되는데 청년부, 시니어 되기 전 그 네. 부류가 굉장히 낮아요. 보통 아, 20%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 33% 정도가 이가 바이러스, 그러니까 바이밸런 바이러스를 맞았다고 네, 통계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거를 맞고 여러분이 일반 활동을 하시고요. 특히 그런 많은 인원이 노출되는 곳,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예, 콘서트 같은데 앉아서 했을 때는 우리가 공기를 통해서 워낙 작은 분자이기 때문에 공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게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여러분들이 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더군다나 옆에 앉은 분들이 어떤 건강의 백그라운드를 그렇죠. 모르고 네, 또 그런 데 가면 반가운 분들이 많잖아요. 악수하게 네,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웃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슬라이바가 튀기 때문에 그것들이 네, 전염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시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같은 데 갔을 때도 뭐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사실 교회 가서는 설교 말씀 중에는 뭐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네, 덜하지만은 밖에 나왔을 때는 분명히 누군가 뭐 악수를 하게 되고 접촉하게 되니까 특히 그런 때는 마스크를 꼭 사용하시고 또 예, 아까 제가 잠깐 뒤로 미룬 게 우리가 그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건 독감도 그렇고 모든 그러니까 계절적 병 네, 그런 것들이 침투하는 게 눈, 코, 입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 눈, 코, 입만 없다면 우리가 독감도 안 걸리고요. 코로나도 안 걸려요. 근데 눈, 코, 입으로 인해서 걸리거든요. 그렇다면은 눈, 코, 입을 잘 조절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일반 활동하실 수 있어요. 악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눈, 코, 입을 만지기 전에 꼭 손을 닦으셔야 돼요. 손 닦는 거는 화장실 가서 그 가이드라인은 15초 동안 비누칠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세니타이저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 그걸 캐리하셔서 아니면 네, 그런데 베네럴 홀 같은 데 있을 땐 프로바이드 된 거를 해서 꼭 손을 닦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이 가려면 긁고 코를 만지고 네,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네, 그것도 안 하고 했을 때는 분명 그 눈, 코, 입으로 전달돼요. 그래서 아, 눈, 코, 입을 손이 안 가게 잘 여러분들이 컨트롤하시면은 예. 질병 예방에 아주 80% 이상 될 거라고 제가 권하고 싶어요.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그 어드바이스를 받고 이번에 음악회나 뭐 어디에 뭐 교회 갔을 때라든지 이제 잘 예방할 것 같아요. 네. 오래간만에 예, 김건정 박사님 이렇게 우리 교포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교포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들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행복한 삶, 여태까지 3년 동안 못한 그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